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쯤인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 오늘 정치 분야입니다. 매년 정기국회 또 임시국회 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을 하죠.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화 분야, 또 외교안보 분야 이렇게 쫙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또 이것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오늘은 정치 분야고, 내일이 외교통일안보 분야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경제 분야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은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안 걸려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사모펀드 이런 것은 경제 분야에서 다 다뤄지는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웅동학원 문제 이런 것은 또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것이 또 다뤄져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조국 장관이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대정부 질문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정부 질문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로 초선, 재선 이런 의원들이 선호를 하고 중진들은 좀 뒤로 빠집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당 자체적으로는 드림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조국 장관을 옥죄기,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고 이렇게 소란스러운데도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드림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26일 정치 분야에는 당장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주광덕, 각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까지 했죠. 이 검사 출신들과 기자 출신, 기자 출신 의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내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5선 국회의원을 한 5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 나오는 거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주철, 심재철, 또 4선의 정진석, 3선의 윤상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이런 사람들을 총 출동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또 김강림 최고위원, 기재부 차관을 했죠. 이런 중진 의원들이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조국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 지금 시작을 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정부 질문 방식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국회를 출입하고 기자 생활할 때는 상당히 밋밋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질문자들이 여야 몇 명씩 딱 정해져 가지고 질문자들이 그냥 원고 들고 나와서 쭉 이야기합니다. 질문 쭉 하고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그냥 장관석에 앉아 있습니다.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가 의원들 질문 다 끝나면은 일률적으로 나와서 또 답변을 합니다. 그것도 참모들이 써준 원고 보고 그냥 쭉 읽는 거죠. 그거 상당히 밋밋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즉문즉답을 합니다. 일정 시간을 딱 국회의원에게 주고 그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나오라, 법무부 장관 나오라 이래서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목소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초반 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이 진행 상황을 보니까 저는 조국 장관은 정말 멘탈 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국무위원석에서 일어나서 본회의장 단상으로 들어갈 때 한국당 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인정을 못한다. 여전히 청문 대상자다. 이런 생각에서 전부 다 일제히 뒤로 돌렸습니다. 의자를 뒤로 돌려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해버렸죠. 그래도 당당히 성큼성큼 딱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오늘 부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처음에 나왔는데 주광덕 의원 한국당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할 때부터 상당히 주광동 의원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부터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죠. 검사 출신이고. 권성동 의원이 질문할 때부터 이낙연 총리는 마치 본인이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제가 기자 시절부터 압니다. 친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낙연 총리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할 때 그때 같이 출입을 했고 정당에 일본 특파원 할 때도 뭐 일본에 가서 또 같이 뭐 식사도 한 적이 있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외유 내강형입니다. 외유 내강형이고 또 굉장히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하고 전남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래서 당황하지 않는데 오늘 그 권성동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정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성동 의원이 총리가 그 법무부 장관 조국 사태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었는데 거치 문제를 건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렇다면 사퇴 건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까지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 이랬는데 아마 사퇴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용퇴 건의를 한 모양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마치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진실은 가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지만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갖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 반면에 조국 장관 처음부터 호투를 국회의원의 호명을 받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끌어놨습니다. 보니까 뭐 그다지 뭐 어떤 죄책감, 미안함, 국민에 대한 뭐 그런 심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본인 이야기 다 했습니다. 뭐 압수수색, 본인 가족 그 집이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 심경을 뭐 이야기하면서 뭐 현장에 없었지만은 뭐 가슴이 아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권성동 의원이 민정수석을 할 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나 변창훈 검사 여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나는 그 수사에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제 수사를 본인 가족들이 받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그 강제 수사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죄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나는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이 물어본 것 중에서는 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40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 그 탄원서 낸 부분, 조국 장관이 탄원서 낸 부분, 과거에 이 태광의 돈으로 미국 유학 가서 15만 달러 정도를 받아서 미국 유학비로 쓴 그 인연으로 했는지 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평소에 재벌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서 유학을 갔고 15만 달러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이세, 그 회장의 이세가 구속이 되니까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고 또 뭐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는 동문서답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정치 분야 1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통일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 경제 분야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어느 정도 공격력을 가시하는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국회 대정부 질문 형식은 의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공격 포인트를 노릴 수 있으면은 이 조국 장관뿐이 아니라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정치적인 각도, 경제, 사회문화 이런 각도에서 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이것은 검찰 수사와는 또 별개로 조국 그리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정치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이 중계방송으로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